일기예보 보고 우산 가지고 나왔는데 비가 안 온 날 괜히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와 일기예보에 대해서 아는 척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날씨는 그날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같은 것을 나타내는 기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기상은 무엇일까요? 기상현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대기 중의 물 현상입니다. 비, 눈, 우박, 안개 같은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대기 중의 먼지 현상입니다. 황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죠. 세 번째는 대기 중의 빛 현상입니다. 무지개, 신기루, 아지랑이, 노을이 대표적이죠. 네 번째는 대기 중의 전기 현상입니다. 번개, 오로라 같은 현상을 말하죠. 날씨와 기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은 날씨는 어느 하루 동안 공기 속에서 벌어지는 기상 상태를 말하지만 기상은 일주일이나 한 달과 같이 여러 날 동안의 날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기후는 특정한 지역의 평균적인 날씨를 말하죠.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30년간의 기상을 평균한 것을 기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더해서 나눈 것은 아닙니다. 1월 1일을 예로 들면 최근 30년 동안 매월 1월 1일에 기상 자료를 추려내고 그 값들을 평균한 것을 기후라고 할 수 있죠.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기의 운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기의 운동은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수증기나 CO2 등 밀양기체 보존 법칙 등 여러가지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는 이 법칙의 방정식에 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초기값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현재의 기상상태 관측값입니다. 이를 위해 지상관측, 고공관측, 기상레이더 관측, 기상위성 관측, 해양관측 등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강수량, 구름량, 구름 높이, 안개 등 수많은 기상 정보를 관측하고 수집하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천리안 위성이 우주에서 지구의 기상을 관측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기상 관측 정보의 80% 정도를 차지하죠. 대기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구 전반의 기상 상황도 파악해야 예측이 가능하겠죠. 전 세계 180여 개국의 국가와도 실시간으로 기상 자료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측 자료들을 가지고 날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답을 구해서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거죠. 이렇게 방대한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하려면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여기에 슈퍼컴퓨터가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사용하는 슈퍼컴퓨터 마루와 구루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에서 23위, 24위로 등재될 정도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의 누리온도 3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초에 1만 6천조 번의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뛰어난 성능의 슈퍼컴퓨터와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짧게는 1시간 간격으로 6시간 단위의 초단기 예보에서부터 3일, 10일, 한 달, 3개월간의 예보와 1년간의 기후 전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쓰면서 일기예보는 왜 안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나비 효과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지만 이 용어는 기상 예측 모델 연구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초기값인 0.506127 대신 소수점 몇 자리를 생략해서 0.506을 입력했는데 완전히 다른 기후 예측이 나온 거죠. 0.000127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구의 모든 기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정확도가 더욱 높아지겠지만 보통은 몇 킬로마다 떨어져 있는 관측소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실제 기상현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근사치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정보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예측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계산식을 쓰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슈퍼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각각의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죠. 어떤 값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조금 더 높게 주고 어떤 값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조금 더 낮게 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은 아직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8년간의 연구를 통해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자체 모델을 가진 나라가 9개국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일기예보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기상청의 일기예보 정확도는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관측 데이터들이 조금 더 조밀해지고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더욱 발달하게 되면 일기예보가 더욱 정확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 영상이 날씨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